네, 반갑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는 네이버 화면으로 가도록 합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일단 상승 출발해서 분위기 좋게 진행되다가 마감에 다 밀렸죠. 자, 다우지수 마이너스 0.6%, 나스닥은 마이너스 1.05,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07입니다. 일단 지지선 때 아래로 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크게 급락, 그 다음에 단기 반등, 다시 살짝 들어오는 모습.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시켜줄 것인지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오늘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모두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훅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후반부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되지 못한 상태로 밀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더라면 사실 장중 변동성은 좀 커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막 따라 들어가던 사람들이 훅 밀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요즘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권에서 매수하는 건 좋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게 되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따라 붙었는데 그게 주가가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 단기적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사자마자 좀 안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사게 되면요, 내려오더라도 그냥 그 자리 그 근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매수를 하되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지 말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다 좋았어요. 근데 미국이 마지막에 이제 찬물을 좀 끼얹는 모습인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중동 갈등 악화 우려, 요거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중동 갈등이 악화 우려감에 2%나 유가가 올라갔다, 이 얘기인데, 무슨 우려가 있나? 전쟁이 실제로 나버렸나? 네. 근데 그거 아니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인 야히야 신와르, 네. 이름 되게 너무 어렵다. 야히야 신와르라는 사람을 이제 선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이 신와르가 누구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공격 및 납치를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상금 40만 달러가 걸려있을 정도로 적대감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냥 좀 위험한 인물이, 네,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규탄 성명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네, 미국에서 그러면은, 야, 니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뭐, 트럼프 당선시키면 안 돼. 뭐 이렇게 세계에서 뭐 들고 난다고 해서 그쪽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죠. 근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그 하마스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 신와르라는 사람이 선출이 되면서 또다시 중동 지역에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동안 당해왔었던 부분들이거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죠. 네,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갈등의 그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 외에도 다른 쪽에 유가 상승 압력이 좀 있어요. 오펙 플러스가 봐야 되겠죠. 네, 오펙 플러스가 지속적인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 괜찮았었는데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즉 가지고 있던 그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건 공급이 좀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타날 수 있죠. 그동안은 뭐 경기 침체 우려니 어쩌니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유가가 오히려 더 뭐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왔었죠.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진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줄어들었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네, 주춤해졌죠.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서의 이스라엘 쪽에서의 어떤 중동 지역 문제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또 조명이 되면서 셋이서 또 만났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유가가 올라가면 또 뭐 물가가 올라간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경기가 또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동 불안감으로 인한 뭐 주가 상승, 유가 상승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WTI가 지금 75달러예요. 뭐 그동안 좀 내리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뭐 이걸 가지고 또 조명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생각되긴 합니다. 네. 내려볼까요? 뭐, 특이사항이 없죠. 네,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4.3조 원 폭락장에서 4조 3천억을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락 후에 주가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반등 시에는 개미가 승자를 보게 될 것이다. 승자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 수익을 못 내던 상황이었는데 수익을 이번에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보다 반대 매매가 더 많이 털렸다는 것이 네, 좀 우울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나 또는 손절 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떠나가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밑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에서 뭐 개인들의 매수가 있겠지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온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네, 순수하게 원해서 들어오지 않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면 이 상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반등 포인트가 나타났다가 오늘 만약에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매도가 확 쏟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개인이 팔 것인지 아니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계속 넘기고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그 주가 급락했을 때 개인들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밑에서 사자라는 어떤 분위기 형성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릴 것인지 이거는 좀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 확실한 것은 개인들의 자금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해요.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와 줘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건전하게 변했다,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네, 개인들의 자금이 이제는 좀 들어와주고 시장에 대해서 야, 이제는 좀 살만한 것 같아, 매수를 해볼 만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그 저가 매수에서 유입이 되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초반부나 뭐 이럴 때 매수를 못해서 조금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자,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일어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B2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기 써있네요. 네, 어디 갔지? 네. 하락장에서 네, 이 HBM을 믿는 개인 투자자들, 저도 개인 투자자, 네, HBM을 믿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용거래융자 잔액 추이가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8월 2일, 8월 5일, 8월 6일. 자, 왜냐면 얘네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한 30%,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그렇게 까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박살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주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지금 반도체 대형주 역시 B2나 신용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죠.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도 역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고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B2가 증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4,200억. 괜찮죠? 네, 지금 100조 원이 넘는 기업인데, 이제 4,200억이면은, 네,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신용융자 잔고가 이게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네, 신용 잔고율이 0.33%, 그래서 올해 들어 최고점을 찍었다. 0.33%요. 네, 보통 신용은 한 7% 정도 넘어가면은, 네,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0.3%, 네.
그렇죠? 네. 뭐, 삼성전자는 더 적겠죠.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부담될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고도 5,900억, 뭐, 6,00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지금 400조, 500조 하는 기업이, 네, 1조 원도 안 되는 신용잔고, 뭐, 이게 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 급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었네요. 그죠? 5,680억에서 5,900억, 3,700억에서 4,200억. 이 조그만 종목들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은, 네, 뭐, 별로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떨어진 부분은 일단은 불안감이 여전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다우지수 다 내렸다. 왜냐? 그러면 일단은 상승 출발한 이유는 이게 있습니다. 그 뱅크 오브 재팬이죠. BOJ. 네, 일본에서 아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금융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군요. 그렇게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또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대 3%대 가까이 상승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위로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한 5% 빠졌단 말이죠. 이게 보면은 그 단기적 매도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주가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지만 왜 급락한 만큼 안 올라가요? 라는 부분들은 하락 이후에 급반등을 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반등해주고 다시 위치를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줘야지 상승하면서 계속 내 실망한 물량들을 털어내고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 이틀, 3일 정도 올라왔다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담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얘네가 이제 인공지능 서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주가가 20% 급락했어요. 자, 20% 급락을 했는데 왜 급락을 했느냐? 매출은 좋아. 매출은 늘어났어요. 근데 수익성이 좀 줄었습니다. 수익성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졌어. 이것도 AI 관련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 생각할 거 매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얘는 인공지능 서버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은 늘었어요. 근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담감이 좀 생겼을 거다. 이 초기에는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20%는 이게 급락할 일이야? 라는 건데 때를 잘 못 맞춘 것 같아 보이죠? 엔비디아 주가도 5% 정도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반도체 쪽만 많이 주목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제로 $100 이하로 또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담감은 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쪽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쪽 다 그렇습니다. 네,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그냥 현재 상황에서 보여지는 거는 매출도 증가하고 분위기 나쁘지 않지만 실제 예상치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우려감 이런 것들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AI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장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면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려가면은 더 싸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그냥 뭐 중동위기 불확실성 뭐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심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할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데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 급락, 엔비디아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주가가 네 이상해질 일은 없습니다. 네, 물론 영향은 받겠죠. 엔비디아 대장 뭐 AI 대장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든 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는요 네 이 AI 경쟁이 심해지거나 또는
또는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HBM으로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느낌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얘기가 계속 그렇고요. 네, 엔캐리 형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 없고, 마이크로가 이제 10대 1 액면 분할, 근데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떨어진 모습 뭐 이런 거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죠. 별로 없고, 특히 뭐 테슬라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뭐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눌러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만기일날 대응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분명히 이제 어제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끝났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오늘 들어왔을 때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죠. 자, 여전히 주가는 우리는 뭐 많이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상황들을 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경제지표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지금 만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오지 못한 상태, 이렇게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이 만기 포지션만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들어오지 않았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들이 잘 넘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을 잘 넘기시면 이제 저점에 대한 지지가 더 잘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이틀 정도 올라왔으면 조금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한 5% 올라왔으면 한 1, 2%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들은 우리가 좀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화가 생겼을 때 많이 밀리지 않으면 굳이 대응할 건 없어요. 근데 많이 밀리면 그냥 바로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권이 V자 급등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반등을 노렸던 단기적 투자자들이거나 아니면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매도의 포인트를 더 끌고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개인이나 기관들의 특히 금융투자가 움직임이 오늘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장 영향으로 조금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만기일이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일단 넘어가시고요. 단기적 상승 이후에 살짝 들어올 수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고 가시면 됩니다. 조정은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시 또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킷 때와 같은 상황은 네, 지금은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없다,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네, 변동성에 잘 대응하는 방법은 그냥 잘 버티는 거, 그게 가장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장중 시황 때 또 다시 상황 보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